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영상에 트랜지션 효과와 텍스트 프리셋을 활용하여 좀 더 완성도 있는 영상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사용하는 프리미어 확장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인터넷 검색창에 미스터 홀스 프로덕트 매니저를 검색해 줍니다. 가장 먼저 뜨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화면이 떴다면 우측 상단에 프로덕츠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Products for Premiere Pro를 클릭해 줍니다. 프리미어 컴포저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와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기능도 있고 추가적인 금액을 내면은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능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버전으로 다운받아 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설치된 파일을 여셔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파일을 여시면은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먼저 계정을 만드셔서 활성화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되셨다면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 프로 두 가지의 컴포저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클릭해 주셔서 두 가지를 다 설치할 수 있는 인스톨 all을 우측 하단에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어서 인스톨 all이라는 글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다운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설치가 다 되셨다면 닫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프리미어에서 이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윈도우 혹은 창에서 확장명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미어 컴포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프리미어 컴포저 확장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리셋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그리고 텍스트 프리셋, 트랜지션, 소셜 미디어, 엘리멘트, 사운드 견본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하셨다면요. 지금 영상과 영상 사이가 단순히 컷 편집으로 잘려서 붙어 있습니다. 화면과 화면 사이를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트랜지션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기 편하도록 타임라인을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텀 트랜지션을 사용해 볼 것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끌고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컷과 컷이 편집되어 있는 이 사이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소리와 효과가 함께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재생해 보겠습니다. 소리만 따로 선택해서 딜리트 시켜주시면 소리 없이 화면 효과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것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고독한 사람에서 책으로 넘어가는 화면을 Fade to Black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타임라인으로 끌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놓고자 하는 화면과 화면 사이에 이렇게 놔 줍니다. 다음으로 카페로 넘어가는 장면에 라이트 릭을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것도 드래그해서 컷과 컷 사이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클릭하셔서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에디트 화면도 같이 뜨게 됩니다. 포지션, 크기,
텍스트 색상과 그리고 텍스트 상자의 색상, 상자의 모퉁이 둥글게 만들기나 선의 두께 등 다양한 효과들을 만져줄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제 화면에 표시를 하고 싶다면 텍스트의 양쪽 끝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이렇게 방향에 맞게 드래그로 끌어주시면 이만큼 텍스트가 화면에 떠 있게 됩니다. 텍스트가 짧은 시간 동안 떠 있게 하고 싶다면 이 길이를 다시 줄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프리셋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프리미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리미어 컴포저 외에도 이 프리미어 안에는 기본적인 효과 탭에서 다양한 효과들을 가지고 와서 편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한 가지 영상을 더 준비해 놓았습니다. 먼저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이걸로 커피를 타는 영상을 제가 찍었습니다. 주전자에서 수증기가 나왔으면 참 좋았겠는데 수증기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글자를 흔들어주는 효과를 통해서 글자가 들어가도록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프리미어 내에 있는 기본 효과를 가지고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수증기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증기 글자를 먼저 쳐줘야겠죠. 글자를 이제 각도에 맞게 회전을 시켜줄 거지만 회전을 시키기 전에 효과를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효과 탭 혹은 창에서 효과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파도 비틀기를 쳐줄 겁니다. 비디오 효과 탭, 그 안에 왜곡, 그 안에 파도 비틀기 효과가 하나 나옵니다. 이 파도 비틀기 효과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자막칸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있는 수증기 글자에 파도 비틀기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효과 컨트롤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파도 비틀기가 이렇게 적용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물결의 높이, 폭, 방향 등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가로로 0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한쪽 방향으로 흔들리죠? 물결 높이는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5, 화형 속도는 5, 위상 10, 재생. 그런데 지금 조금 심심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약간 대각선으로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막 길이하고 위치를 정해준 다음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텍스트 클릭하고 각도를 돌려줍니다. 주전자 입의 각도에 맞춰서 돌려줬다면 그 다음 위치 이렇게 조정. 그런데 주전자에 비해서 글자가 좀 작으니까 좀 확대해 주겠습니다. 글자 키우고 위치 수정해 준 다음 재생. 살짝 투명하게 해줄 건데요. 투명도는 5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약 반투명하게 만들 겁니다. 보면 화면이 검은 상태에서 서서히 밝아지는데 지금 텍스트는 밝게 떠 있는 상태니까 영상하고 똑같이 교차 디졸브 넣어주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D 넣어주면 영상의 양쪽에 교차 디졸브가 들어가죠. 다시 재생. 네, 이렇게 수증기는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뜨거운 물을 컵에다가 붓는 장면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작업해 주겠습니다. 문자 도구 클릭해서 화면에 클릭. 텍스트 넣었으면 길이 조정해주고 텍스트 크기와 각도 조절해 줍니다. 이번에 각도는 물이 떨어지는 각도하고 맞춰줄 겁니다. 주전자에서 물이 내려오는 각도에 맞춰 옮겨줘서 똑같이 파도 비틀기를 넣어줄 겁니다. 효과 컨트롤, 물결 폭은 80, 화형 속도 5, 방향 45도, 물결 높이 4,
위상 30, 재생. 약간 위치가 어긋나 있죠. 위치마저 수정해 줍니다. 각도 살짝 돌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 수증기하고 똑같이 불투명도는 50. 그러나 컵이 흰색이라서 지금 흰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진하게 주겠습니다. 80. 그리고 재생. 여기도 디졸브 넣어주겠습니다. 텍스트 클릭하고 컨트롤 D 해서 교차 디졸브 양쪽에 넣어주겠습니다. 디졸브 길이 조절해주고요. 재생. 완성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효과일 수도 있지만 이 효과를 언제 어느 상황에 쓰느냐에 따라서 작은 효과더라도 아주 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기능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잘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3주차 영상 보시고 이제 프로그램 다운은 이제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보충 내용으로 이번 주도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제 한번 다 같이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받으셨다면요. 창에 있는 확장명에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컴포저를 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프리미어 컴포저 나오죠. 여기서 스타터 팩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꺼내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클릭을 했을 때요. 뭐 텍스트 박스부터 해서 텍스트 프리셋, 트랜지션 등 다양한 효과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어떤 식으로 또 수정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를 하신다면은 다음과 같은 좋아요와 구독이 들어가 줘야겠죠. 효과를 넣고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줬을 때요. 자, 지금처럼 소스 모니터에 클릭 소리와 함께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모두 클릭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바꿔줄 거예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자, 텍스트가 이거를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로 바꿔볼게요. 구독해주세요 라고 치니까 여기에 구독해주세요가 오른쪽으로 가서 네, 이렇게 한글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밑에 텍스트 밑에 텍스트 클릭드가 있어요. 이거는 클릭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글자가 나오느냐거든요. 구독 해제하지 마요 라고 적었다 칩시다. 그러면 찍을 때 클릭을 하니까 구독 해제하지 마요. 우리가 적어준 게 바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글자 내용도 수정해 줄 수 있고 폰트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게 다 영어로 쓰여져 있어 가지고 처음엔 좀 울렁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져보시면은 아 이게 크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게 각도를 말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하나하나에 위치까지도 모두 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다 수정이 가능해요. 자, 이거 외에도 제가 좀 흔하게 사용하는 거는 좀 요런 에러 루프 봤을 때 재생하면 계속해서 화살표가 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화살표도 뭐다? 수정해 줄 수 있겠다. 포지션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왼쪽, 회전, 색깔은 만약 빨간색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빨간색.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좀 재밌는데요. 라운드 코너라고 되어 있죠. 0을 숫자를 높여주면 요 뾰족뾰족한 게 둥글게 바뀔 거예요. 볼게요. 쭉 끝까지 30으로 당기니까 둥글게 변했죠. 저는 요 화살표 좀 많이 자주 사용해서 쓰고요. 이게 더 오랫동안 화면에 떠있게 하고 싶다 한다면 이거를 또 복사해서 그냥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재생했을 때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했을 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어디에 써야 되지? 아니면은 이게 여기에 써도 되나 좀 싶을 수 있는데요. 써보면은 사실 이것만 계속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편집을 하면서 이제 교육 영상이나 아니면은 보통 유튜브 편집하거나 컨텐츠 편집하거나 할 때 여기서 이제 트랜지션에서 좀 자주 꺼내 와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들도 있는데요. 그런 유튜버들도 의외로 제가 아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라이트 렉이 할 때 렉이 심해서 보이지 않던데 이건 개인차겠죠. 좀 슬픈 일이긴 합니다. 처음 넣었을 때 잠깐 렉이 있고요. 그게 다 들어간 이후에 재생했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재생이 되죠. 아마 제가 PC를 쓰느냐 아니면 노트북을 쓰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능 문제가 아닐까 그런 게 있습니다. 렉이 걸린다. 그러면요. 특정한 영역만 먼저 인코딩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I와 O 단축키를 사용하면 자 시작 표시와 종료 표시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언제? 인코딩 할 때 우리가 배웠어요. 인코딩에서 내보낼 때 내가 원하는 영역만 내보낼 때 그러면 이 시작 표시, 종료 표시를 활용해서 영역을 지정해 준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요. 미리 보기 렌더링을 시켜줘요. 그러면 눈치채셨나요? 처음에 이게 붉은색이었거든요. 렉 걸려서 잘 안 보일 수 있다. 이제 인코딩 하기 이전에 붉은색이었는데 인코딩을 해주니까 파란색이 됐어요.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이 부분만 따로 인코딩 해가지고 렉 없이 보고 싶다 할 때 이 방법을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효과를 이거 넣어주고 저거 넣어줬는데 짜증나게 자꾸 렉이 걸려. 이 부분이 렉이 걸려서 제대로 확인이 안 돼. 그러면 시작 및 종료 표시를 해준 다음에 엔터 눌러서 이 부분만 인코딩 해주면 이 부분만큼은 부드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분이 되었으므로 이제 키프레임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 개념이 은근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텍스트 하나만 넣을게요. 그리고 좀 눈에 잘 보이게 기본 그래픽에서 글꼴 좀 두꺼운 걸로 선택해주고 좋습니다. 크기 좀 키워주고요. 이러면 잘 보이죠? 좋습니다. 유튜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막이 갑자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튀어나와요. 위에서 아래로 튀어나오거나 혹은 어떤 이미지가 회전하면서 들어옵니다. 그거를 해주고 싶을 때 여러분들도 키프레임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이미지나 텍스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왼쪽 효과 컨트롤에 들어와서 이제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다 꺼줬던 거를 이번엔 켜줘야 돼요. 타임워치 있죠? 이게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거를 켜서 파란불이 들어오게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볼게요. 저는 이게 이 텍스트가 점점 작아져서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비율을 조정시켜 줘야겠죠? 비율 조정에 타임워치를 켜서 파란불이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자, 클릭. 애니메이션을 켰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발생이 돼요. 여기 보면 요 뭐 하나 생겼죠? 다이아몬드 모양이 하나 생겼습니다. 살짝 옆으로 가져와 볼게요. 확실히 다이아몬드죠? 이게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한 가지 재밌는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없어요. 일단 효과를 다 줘보고 해볼게요. 여기서 저는 이제 한 이쯤 여기서 0 비율을 0으로 만들어서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생했을 때 텍스트가 점점 이렇게 사라져서 0으로 없어질 거예요.
혹은 0이 됐다가 다시 100이 되게 만들면 어떨까요?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 헤더를 조금만 오른쪽으로 옮겨서 다시 비율에 100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이 총 3개가 생겼죠. 다시 재생해 볼까요? 점점 0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100으로 커집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이란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2개 이상의 키프레임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누가 마라톤 하는데 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마라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준비 땅 하면서 뛰라고 했어요. 뛰세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겠죠. 내가 어디까지 뛰어야 돼요? 내가 어디로 뛰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이 키프레임은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단거리 달리기에는 깃발이 2개가 있죠. 트랙을 이렇게 달리라고 하면은 여기에 깃발 하나 있고 여기 끝에 깃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에 깃발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게 키프레임 1이고 이게 키프레임 2예요. 그래서 키프레임은 무조건 2개 이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시작 지점만 있고 종료 지점이 없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뛰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뛰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회전의 애니메이션을 딱 킵니다. 그리고 약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여기 이쯤에서 한 제가 5바퀴 이 텍스트를 5번을 굴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내가 돌리겠다. 그러면 회전을 마우스 좌클릭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꾹 계속 들어갑니다. 3, 4, 5. 여기 또 표현되어 있는 게 재밌는데요. 여기 숫자가 5 곱하기 0으로 되어 있죠. 이게 5바퀴 딱 돌았다는 겁니다. 5바퀴 도는지 한번 볼까요? 한 번, 2번, 이런 식으로 5바퀴 돌 거예요. 그러면 단거리 달리기는 이제 만약에 좀 길이가 많이 짧겠죠. 단거리 달리기면 얘네 키프레임 2개를 가깝게 둬볼게요. 그러면 재생했을 때 그만큼 좀 빠르게 돌 겁니다. 키프레임 더 가까이 한번 더 볼까요? 살짝 확대해서 키프레임 더 가까이 둡니다. 그러면 그죠?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키프레임 2개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준 애니메이션은 더 빠르게 재생이 될 거예요. 나는 근데 느긋한 게 좋아요. 그러면 얘를 끝까지 보낸 거예요. 그러면 느긋하게 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위치 옆에도 애니메이션 있죠. 회전에 있고 뭐 위치, 비율, 회전, 기준 여기 보면 불투명도까지 전부 다 옆에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건 뭐다? 애니메이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다 켜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 보고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5바퀴 돌아 라고 하려면은 위치와 회전을 2개를 켜주면 됩니다. 그죠? 이제 키프레임 개념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내가 얘를 어떻게 움직이겠다 하는 거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들어가야 편해요. 키프레임 만들고 살짝 오른쪽 옮겨서 키프레임 하나 또 만듭니다. Shift를 누르면서 이 헤더를 좌우로 옮기면 딱 키프레임에 딱딱 달라붙어요. 자석처럼. 자,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는 제가 왼쪽 끝으로 보내놓습니다. 화면 밖에 있죠. 그리고 오른쪽 키프레임으로 가서 헤더를 딱 요렇게 딱 맞춰놓고 X축을 오른쪽으로 쭉 보냅니다. 재생했을 때 오른쪽으로 갑니다. 제가 얘를 왕복시키고 싶다면 자, 헤더를 적당한 곳에 위치시킨 후에 왼쪽으로 쭉 보내면 키프레임도 자동으로 생성되거든요. 자,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왼쪽으로 가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애니메이션 완성되었으니 그 다음으로 회전도 시켜볼까요?
회전 애니메이션을 키고, 자, 오른쪽 끝으로 갈 때까지 너 5바퀴 돌아야 되니까 5, X, 0 하면 5바퀴가 될 겁니다. 볼까요? 돌다가 갑니다. 여기서 뭐 3개, 4가지 뭐 불투명도도 혼합이 가능하고 뭐 기준점 비율 조정도 다 가능하겠죠. 자, 일로 오면서 너 0이 돼 하면 키프레임을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면 다양하게 활용할수록 좀 더 좀 구체적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거예요. 예전에 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뭐 컴퓨터 실습 같은 시간을 가졌을 때마다 한 파워포인트로 어떤 애니메이션 만들기 이런 거 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때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사라지는 이벤트 혹은 나타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키프레임으로 만들어 준다는 느낌으로 다가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뭐 가는 속도도 조절하고 이런 복잡한 기능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효과를 다운받아서 가져와서 넣었을 때도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런 키프레임이 이미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의 좀 가장 중요한 게 이 키프레임 개념이었고요. 다음으로 제가 이거를 3번 정도 엎었다고 했죠. 그 이유가 이제 3주차라는 이제 함축적인 시간 내에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을 얼마나 제가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번 정도 지워졌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화면에 이런 식으로 보통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화면 가운데 이렇게 집중하라고 애니메이션 집중선 넣기 그리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치는 효과 뭐 손그림, 자막바, 설명선 넣기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만들라고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몇 분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보겠죠? 내가 저 사람 유튜브를 보니까 나도 저렇게 만들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런 소스를 대체 어디서 구했을까? 나는 기본 자막밖에 넣을 줄 모르니까 일단 배우긴 배웠는데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 또한도 그래요. 저도 좀 귀찮음이 많아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직접 만들자니 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쓸 수 있는 비디오 소스를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효과를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미 만들어진 거를 사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것도 중요해요. 이미 만들어진 거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래 하면 되는구나 좀 참고가 돼요. 그러면 하나 제가 찾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갖고 싶죠? 그죠? 이게 주머니가 빵빵하면은 이제 안 먹어도 배부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할 만한 아이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저도 이제 유튜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유튜브에 프리티콘이라고 쳐도 나오고요. 자,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화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집중선 효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드, 페이퍼 혹은 종이 질감의 자막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게 있어요. 이제 요거는 못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브이로그 느낌을 낼 때 이렇게 어떤
카메라로 찍는 듯한 화면 있죠. 이것도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쓰실 수 있어요.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mov라는 파일인데요. 그냥 넣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여러분들 영상이 있다면 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브이로그 찍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많이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어떤 설명서 같은 거 있죠. 몇 가지 넣어 볼게요. 이런 거 있으면 좋지만 직접 만들 줄은 모르겠는 거. 이것들도 이제 넣으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초록색 배경 있죠. 이게 어디서 여러분들 좀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크로마키의 기능 있죠. 크로마키라고 치시면은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의 이 영화 찍을 때 영화 비하인드 컷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살펴봤을 때 사람들이 초록색 쫄쫄이 옷 입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배경, 바닥부터 해서 벽, 천장까지 초록색 배경을 넣어놨어요. 뭐냐면 이렇게 초록색 처리해 놓은 건요. 우리가 빼줄 수 있거든요. 초록색 빼고 요 필요한 부분만 남겨서 보여줄 수 있어요. 이 기능은 무엇이냐면 울트라 키라는 기능이에요. 만약 이 집중선을 좀 탐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이 울트라 키 기능을 좀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효과 패널로 들어가서요. 자, 여기에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이 검색창에다가 울트라 키라고 쳐보세요. 울트라 키. 그러면 울트라 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효과를 넣는 방법은 다들 기억하시죠? 드래그해서 그냥 내가 넣고 싶은 데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자, 볼게요. 울트라 키를 살짝 확대해서 울트라 키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쏙 넣어줍니다. 자, 초록색 그대로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효과 컨트롤 패널로 넘어가 보자고요. 효과 컨트롤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에 내가 넣어준 효과가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울트라 키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스포이드를 써볼 차례입니다. 스포이드를 클릭해 주세요. 자, 스포이드를 클릭하고 자, 마우스 모양이 스포이드 바뀌었다면 소스 모니터로 마우스 넘어가서요. 초록색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초록색이 쏙 빠졌죠? 자, 여기 한번 장난을 쳐볼까요? 제가 오늘을 위해서 자, 다람쥐 그림 가져왔습니다. 자, 너 조금만 더 커서 프린트를 하면 자, 요렇게 하면 네,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근데 아까 제가 보시다시피 자, 또 다른 다람쥐 하나 가져와서 이 뒤에 넣어줍니다. 근데 지금 초록색 이 뒤에는 울트라 키가 안 들어가서 지금 초록색 배경만 딱 보이는 상태죠. 이 초록색을 딱 빼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울트라 키 가서 울트라 키를 넣고 싶은 데다가 쏙 넣어줍니다. 그리고 효과 컨트롤 다시 넘어와서 울트라 키 패널에서 자, 스포이드 초록색 클릭 그러면 뿅 하고 나타납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초록색 말고도 이제 찍어주기만 하면은 다른 색깔도 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응용이 가능해요. 울트라 키를 이제 다람쥐한테 놓고 효과 컨트롤에서 스포이드 그리고 다람쥐 클릭하면 다람쥐에서 이제 갈색이 전부 다 빠졌죠. 영상에서 비슷한 갈색이 모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인 색깔, 나무, 풀, 잎 이런 거 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색깔 중에서는 초록색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봐도 뭐 풀이나 나무 이런 것들 외에는 초록색이 없잖아요. 일기예보 같은 데서는 아예 파란색, 그런 색으로 이제 배경을 아예 집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크로마키 만약에 만들고 싶잖아요. 크로마키 할 때 대체로 구글에 쳐보면 전부 다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네. 녹색, 형광색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녹색 이런 식으로 진한 색도 괜찮습니다. 근데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녹색을 내가 빼주고 싶은데 녹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머리통만 남게 돼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크로마키 사용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거 가지고 재밌게 노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크로마키 전용 의상 해가지고 이 사람 아예 초록색 쫄쫄이 입고 있죠. 이 상태로 내가 뭐 물건을 들고 영상 속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크로마키로 내가 초록색 빼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보이고 물건만 떠다니는 채로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소스를 여러분들한테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 게 이제 여러분들 실력적인 면 외에도 이제 3주차 수료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가 별로 없으면은 그 안에서 뭔가를 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